자, 부천이 드디어 승격을 했습니다. 연고 이전의 아픔을 겪고 이제 1부 리그로 승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 2를 뚫어낸 팀은 아무도 없었는데 부천이 그거를 해냈습니다. 이제 K리그 1과 맞붙습니다. 그러니까 부천의 대결해야 되는 K리그 11개 팀과의 전적이 모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게 흥미롭고, 과연 부천과 2026 K리그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부천이 이제 1차전, 이제 부천 홈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고 2차전에서도 바사니, 김규민, 갈레고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진짜 승격을 확정짓는 골을 연거푸 터트렸고, 이제 수원FC가 추격골을 터트리고 이제 경기 휘슬이 불렀는데 이제 VAR을 통해서 PK를 찾지만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2 부천이 어떻게 뭐 3위의 자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2승을 거두면서 이제 자력으로 이제 2026 K리그 1 진출에 성공을 합니다. 너무 잘한 부분이 있고요. 예, 부천이 결국 K리그 1 승격을 했죠. 헤르메스 서포터즈 여러분들이 보이는데요. 부천FC 199가 왜 199가 붙었냐면은 1995년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제 PC통신을 통해서 이제 수원의 그랑블루, 부천의 헤르메스가 이제 활발히 한국 축구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PC통신에서 이렇게 지금은 커뮤니티랑 SNS, 뭐 스마트폰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정보를 얻는 수단이 되게 늘었잖아요. 1995는 그런 이제 팬들과 함께 시작한 부천의 축구를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1995가 붙은 겁니다. 부천FC의 정식 명칭은 부천FC 1995, 아니면 199라고 읽는 사람, 저는 199라고 있죠. 부천의 U09끼리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영민 감독이 5년 차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첫 시즌은 좀 아쉬웠고, 이제 2년 연속 어떻게 준 플레이오프에서 쓴맛 보고 작년에 진짜 아쉬운 모습 했는데도 부천은 유임을 했습니다. 정말 이영민 감독을 유임을 안 했다. 왜냐면은 그 4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결과를 못 얻는다. 근데 어쨌든 부천시 프런트, 예, 해안이 있었다고 봅니다. 2025 부천FC 선수단 목표, 우리는 승격을 꿈꾸지 않는다, 실현한다. 결국 실현을 했고요. 각 라운드 로빈당 7승 이상 했는데 아마 7승이면 37에 21인데 한 로빈이 20승점, 그것도 거의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했고 K리그 1 승격했고 완벽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부천 진짜 대단하고요. 이렇게 목표 설정을 하는 게 축구 구단에게 되게 허황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예, K리그 1, 한국 축구 최상위 무대로 복귀한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예, 부천의 마지막,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은 SNS에 프런트들이 이제 팬들과 소통하는 창구로 이렇게 마지막 메시지 읽어볼까요? 팬 여러분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리그 1 승격은 구단과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 3부 리그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제 2부에 있었던 시간이 오래 있었지만 팬들은 부천을 계속해서 응원했고, 2007년 창단 이후 18년 동안 부천을 크게 외치면서 팬 여러분의 지지는 구단의 가장 큰 힘이었다. 새로운 역사를 향해 도전합니다. 팬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다. 부천FC. 다시 한번 오랜 시간 동안 구단을 믿고 지지해주신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야. 팬이 있어야 이제 구단이 있다라는 거를, 진짜 그 어려운 시간, 부천이 언제 1부에서 뛸 수 있을까? 그렇지만 팬들은 염통 터져라 이제 부천을 외쳤고, 부천을 이제 K리그 1에 승격하는 데 성공했죠.
예, 그리고 오늘 이영민 감독과 주장 한지호 선수가 이제 승격 기념 인터뷰를 부천 종합운동장 인터뷰실에서 했나봐요. 일단은 이영민 감독은 축하 문자를 많이 받았다고 했고, 어떻게 보면 1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2부와 1부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부분을 했고, 제주와의 대결을 이제 수원과 서울처럼 슈퍼매치로 만들겠다. 그리고 우리가 1부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포부를 2부의 이제 승격, 이제 감격은 잠시 이제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고, 032 더그의 리그의 흥미 요소 추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장 한지호 선수도 이영민 선수와 5년을 같이 한 선수인데 이제 88년생이죠. 나이가 적진 않아요. 경험도 많은데 재계약을 선물 받았습니다. 오늘 한지호 선수의 생일이었는데 축하드리고, 한지호 선수는 이제 1부 리그라고 팔이랑 다리가 3개, 4개인가 아니다. 똑같다. 정경준 감독도 그렇거든요. 인천이랑 상대할 때 인천 선수들 다리 2개, 팔 2개다. 똑같다. 쫄지 마라. 이렇게 했던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인터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근데 한지호 선수가 어쨌든 지금 나이도 있고 노쇠화 뭐 그런 부분에 있어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라커룸에서 리더 역할을 잘했다고 합니다. 선수들도 다독이면서 그런 부분을 인정받아서 재계약 선물, 1년 재계약 선물을 받았거든요. 아무튼 축구는 어쨌든 팀 스포츠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잘하고 못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한 팀으로 하나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지호 선수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부천의 베스트 스쿼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2차전 큰 차이는 없어요. 두 줄까지는. 근데 이제 티아깅요, 김규민, 갈레고, 박창준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부천은 어쨌든 집단속을 내야 됩니다. 안양도 승격하면서 내부 집단속을 잘하면서 집토끼 잡으면서 어쨌든 K리그 1 승격을 이루면서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을 이뤘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부천은 이적 소식이 뭐 어떻게 보면 바산이가 이제 어떻게 뭐 이적을 할 것이다, 뭐 박현빈, 박창준이 이적할 것이다, 이제 좀 머리가 되게 아픈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이 주축 스쿼드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지켜내지 않고서는 분명 1부 리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50억 정도의 예산으로 승격시킨 이영민 감독, 그 부분은 뒤에서도 얘기할 겁니다. 이게 아마 올 시즌 승격을 이룬 부천의 베스트 11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드디어 나오네요. 부천이 이제 K리그 1에 올라와서 포항을 만날 겁니다. 근데 포항을 상대로 한 번 만났는데 이겼습니다. 2016년 코리아컵 32강 포항 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2대0으로 격침시킵니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데. 김윤도, 박은익여 연속포, 그리고 무실점. 토너먼트 강자 포항을 꺾고 16강 티켓을 챙기거든요. K리그의 강호 포항을 꺾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 레벨로 첫 32강전 나간 것도 되게 의미 있었는데, 송선호 감독과 최진철 감독. 포항에게 최진철 감독은 진짜 재앙 수준의 감독이죠. 어쨌든 뭐 포항도 신화용, 양동현, 김광석, 강상우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이 버틴 스쿼드를 상대로 원정 무실점 완승을 거뒀단 말입니다. 이제 정확히 10년 만에 이제는 같은 체급으로 맞짱을 뜨는 거거든요. 어쨌든 부천은 포항을 상대로 1전 1승 100% 우세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라인업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박은익요 너무 잘했고, 부천의 스쿼드가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포항에 비해서. 보세요. 포항은 제가 그냥 이 경기는 못 봤는데 신화용, 김광석, 뭐 강상우, 양동현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무실점 승리를 거뒀다.
부천이 잘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와우, 이 선수들 지금 진짜 이 추억의 스쿼드입니다. 부천이 어떻게 보면 올 시즌 가장 큰 전성기를 했지만서도 2016년 송선호 감독이 이끄는 부천도 이 시즌 전에는 아마 최고의 전성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부천대 제주 연고지 더비, 서울대 안양 연고지 더비, 이제 연고지 더비 두 개 생겼어요. 한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부천이 말고 우리가 승격해야 하는데, 군심 에올레르님 반갑습니다. 내년에는 서울이랜드 무조건 승격해야죠. 저는 서울의 팀들이 일부에서 경기하는 걸 보고 싶어요. 부천이 이제 얘기를 해줘야죠. 부천이 포항으로 이제 원정을 가야 됩니다. 와,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포항 스틸리아스 기준으로 356km. 자차로 가면은 4시간 15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물론 이제 종합운동장 기준이 아니라 지부에서 출발하면 좀 낮아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버스로 가면은 이제 5시간, 이제 기차로 가면 KTX로 가면은 이제 광명역까지 이동하는 시간, 뭐 포항역에서 이제 경기장 가는 시간 포함을 해도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에서. 글쎄요, 뭐 어떻게 보면 이미 한번 원정을 갔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원정을 갔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비행기로 가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부분일 것 같고, 대전과의 마지막 대결, 이제는 1부에서 붙거든요. 이제 대전이 3대1로 이겼고 대전이 이때 승격했던 시즌입니다. 2부에서만 치열하게 붙었던 역사가 있거든요. 이제는 1부에서 맞짱을 떠야 되고, 이제 닐손 주니어는 어쨌든 부천이 승격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부천에서 가장 많이 뛴 선수고, 어쨌든 후반에만 4골 터지면서 마지막 대결은 대전이 승리. 허나 대전 부천 상대로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12승 6무 13패. 이제 대전 시티즌, 대전 하나 시티즌. 근데 이제 대전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나가는 K리그 준우승한 체급이 커졌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승부를 펼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스쿼드를 보면 최철원 서울 갔고, 닐손 주니어 은퇴, 김강사는 대구, 이용혁도 떠났고, 국태정도 이제 떠났고, 손흥민이 아니라 송홍민, 안재준 전북 가고, 박창준, 이영, 뭐 이 정도 볼 수 있겠네요. 대전도 스쿼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마사, 이현식. 빼면 없는 건가? 이거 진짜 신기하다. 그래도 부천이랑 대전은 뭐 원정이 그렇게 부담되진 않죠. 이제 비행기가 뜰 수는 없지만 공항이 없으니까 자차로 떠도 2시간 8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2시간 8분이지, 더 가까운 데 보면 한 2시간, 1시간 40분, 50분? 뭐 이렇게 오면 갈 수 있을 거예요. 버스로 오면은 이제 유성 금호고속 터미널이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 가깝기도 하지만, 저는 기차 타고 오는 걸 추천해요. 대전역에서 내리면 대전역에 이제 볼거리, 놀거리 많고, 이제 성심당도 있고, 그걸 떠나서 대전역에서 바로 열차 타고 이제 대전 월드컵 경기장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대전 팬이라도 이런 원정 코스를 짤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 네, 부천이 또 강원을 만나는데, 와, 무려 거의 10년 만에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부천이 2016년이 올 시즌 전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했잖아요. 리그에서, 코리아컵에서. 근데 플레이오프는 제가 봤을 때 홈팀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정승용 선수가 먼저 골을 넣고 한이훈 선수가 이제 동점골을 넣었지만 마란양 선수의 극장골로 게임이 터집니다.
3위로 좋은 리그 성적 거뒀는데 강원에 패하며 성격의 꿈은 결국 강원이 차지를 하고 강원은 계속해서 1부 리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CL도 나가는 팀까지 1부에서 계속 버티면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산 꺾고 올라와서 기세를 탔거든요. 박은익요, 기령태 퇴장. 근데 이제 두 명 다 퇴장 당한다 한들 누가 더 타격 크겠어? 부천의 박은익요. 결국 통안의 극장골 허용하면서 패배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강원이 승격 이후 무려 10년 만에 K리그 1 리그에서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부천이 이게 까다로운 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웬만하면 해볼 수 있을 만한 팀 상대로는 우위를 가져가거나 한 점 밀리거나 하거든요. 13점 6승 2무 5패 그런 부분에서 진짜 대단한 승부를 펼쳤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잡고 나오는 이제 스쿼드죠. 이제 어떻게 보면 루키안, 진창수, 박은익요가 진짜 에이스인데 퇴장을 당했고 문기한 와 쩐다. 류현우 골키퍼 아직도 현역이고 야 전북에서 활약했던 루이스, 마테우스, 세르징요 가지고 말도 많죠. 뭐 이렇게 보니까 진짜 추억의 스쿼드입니다. 이제는 거의 10년 만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진짜 멋진 승부 기대. 최은겸 감독님은 지금 용인 감독으로 갔죠? 그죠? 최은겸 감독은 진짜 K리그의 공공재 감독. 진짜 대단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천에서 강릉, 이제 경기도에서 강원도까지 뻗어가는 건데 거리는 꽤 멀다. 232km. 차로 가면은 한 2시간 50분, 30분, 뭐 20분 뭐 이렇게 보고 버스로 가면은 5시간인데 기차가 괜찮은 것 같아요. 3시간 30분. 상봉역까지 가고 상봉역에서 강릉역까지 간 시간, 그리고 강릉역에서 강릉종합운동장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부천은 1부 리그 팀이니까. 부천FC가 왜 대단했냐면 프로축구 시도민구단 뭐 세금리그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거를 보면은 보세요. 와우. 안산 그러니까 이제 1억에서 한 8천만원 뭐 그 정도 적다고 보면은 부천은 최저 예산으로 이제 습격을 이룬 팀입니다.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신생팀 화성도 부천보다 돈 많이 썼고 안산은 뭐 어떻게 보면 축구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반성해야 할 팀들이 많아요. 어쨌든 인천은 다시 K리그 1으로 돌아왔고 근데 이제 부천이 이제 부천 뉴스 정재현 기자님인가요? 부천FC 2026 예산은 현재 47억 원 가량에서 그쵸? 49억? 비슷한 가량? 2배 이상 늘어난 11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그죠? 1부 리그에서 47억으로 버틴다? 바로 강등당하죠. 야, 어쨌든 100억 정도는 써야지 1부 리그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를 보여주면은 보세요. 강원, 수원, 광주, 대구도 어쨌든 2억 마이너스인데 안양도 어쨌든 가성비의 구단 100억 정도는 써야 돼요. 부천은 어쨌든 예산이 늘어난다. 그 돈을 잘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몸값가치 탑7을 보시면 부천에서 몸값가치 탑7을 보시면은 바사니 너무 에이스죠. 이거 더 오를까요? 이제 10억 넘을걸요? 카즈 선수는 이제 J리그에서 데뷔를 하지 못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구의 츠바사 선수가 생각나는 그런 이력. 지금 몰타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휴가 보내고 있어요. 갈레고 선수는 어쨌든 강원, 제주 어쨌든 K리그 1, 2 통틀어서 갈레고가 어쨌든 그저 그런 선수다, 평범한 선수다 했지만 갈레고 선수가
부천에 와서 이영민 감독 지도 봤더니 너무 날카로운 선수, 왼발 때리는 선수. 박창준 선수는 지금 인천이랑 제주가 그를 노리고 있거든요. 와, 박창준 선수 너무 좋은 선수인데 FA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박현빈 선수도 인천이랑 수원 삼성이 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대학잉여 선수 측면에서 너무 좋은 활약 펼쳐줬고, 존 몬타뇨 선수, 몬타뇨가 아니라 자라뇨, 이제 전남이랑 서울 이랜드에서 뛰었고, 스쿼드 몸값 가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가치라 95억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예산은 실제로 50억, 이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이제는 부천의 몸값이 많이 오를 텐데 이 선수들을 다 잡아야 될 텐데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지금 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바산이는 이적설이 있지만은 그래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나는 부천 선수다 했으니 그래도 연봉을 올려줬으면 좋겠고, 가져가고. 갈래고는 모르겠습니다. 화성FC 나로 가겠다는 이적설이 있고, 박창준은 이제 제주랑 인천, 박현빈은 이제 수원이랑 인천이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부천이 올 시즌 최고 전성기를 썼더라면 그 전에는 2016년 무려 준결승 4강까지 갔습니다. 코리아컵 준결승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FC 서울을 만나서 1대0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반 7분 고강민 선수의 크로스인가요? 대안이 이제 결정 짓고 대안 결승골. 부천 꺾고 3년 연속 FA컵 결승행. 이 당시 서울은 지금보다 위상이 높았거든요. 이제 K리그를 선도하는 우승을 할 수 있는 구단. 양팀 모두 아무래도 4강전이니까 풀스쿼드로 결승행 향하는 의지를 보였지만 대안의 빠른 선제골로 주도권이 뺏겼어요. 부천. 허나 후반에는 날카로운 역습으로 부천이 공세를 펼칩니다. 서울은 3년 연속 코리아컵 결승, 부천의 코리아컵 여정은 아쉽게 4강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부천과 서울의 전적은 1전 1패. 그때 이제 스쿼드를 보면 4강이면 보통 FA컵, 코리아컵은 이제 16강, 8강까지 로테이션 돌리는 구단이 있지만 4강은 이제 각 잡고 해야죠. 왜? 이기면 결승인데. 보세요. 루키암, 바그닝요, 에드손 삼각편대. 와, 진짜 쩐다. 이게 연날 그래픽인 것도 있는데 그래도 서울의 이제 스쿼드는 좋아요. 대한, 윤일록, 이석현, 다카기, 주세종, 고광민, 오스마르, 정인환, 김난춘, 고요한, 유현. 김난춘 선수 서울의 봄. 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부분이 있고요. 스쿼드 자체는 서울이 훨씬 좋죠. 근데 어쨌든 1대0으로 졌다. 이제 1부 리그에서 다시 만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이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할지 지켜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몰랐는데 부천이랑 서울이 꽤 가까워요. 부천 종합운동장 기준으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차로 34분, 버스로 1시간 7분, 지하철로 52분, 걸어가서 4시간 1분. 걸어가는 팬들이 없겠지만 걸어갈 수도 있죠. 그죠? 추억이죠. 예. 이빨 흩날리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아침부터 하면은 경기가 보통 2시, 4시 반, 7시 이렇게 하잖아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부천과 서울은 지리적으로 멀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인천 032 더비에서 드디어 첫 승을 거두는 부천. 인천 팬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같은 032 다른 클래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천이 이겼어요. 인천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거의 1부 리그 1위를 지키면서 올라가냐 마냐 했는데 부천은 승격을 장담할 수 없는 위치였는데 부천의 빠른 역습 한 방으로 승부는 갈려버립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같은 032 같은 클래스. 왜냐면은 같이 승격을 했기 때문이죠.
바사니의 빠른 역습으로 허물어진 인천 뒷공간을 박창준 이제 패스 받고 한번 접고 왼발 슈팅으로 결승골. 부천이 이때까지만 해도 승격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는데 결국 리그 내 챔피언을 꺾고 이제는 같은 03이 다른 클래스가 아니라 같은 03이 같은 클래스. 그래도 부천이 인천 상대로는 사전 1승 3패 열세입니다. 올해 3번 붙었고 이제 코리아컵에서 한번 졌겠죠. 근데 이제는 일부 리그에서 같은 클래스로 붙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천이 조금 더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천이 이 정도는 진심이고 인천은 어쨌든 무고사 이슈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에서 이제 원정에서는 이제 다치지 말고 홈에서 승부를 보자 뭐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너무 강했죠. 예, 스쿼드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032 더비 일부에서 붙는 거예요. 인천에서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 멀지 않습니다. 서울처럼 가까워. 43분 자차로. 버스만으로 갈 수 없지만 지하철 버스 조합으로 1시간 6분. 온수역에서 도안역 34분. 그러니까 온수역까지 가는 시간이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까워요. 경기도 팀 간의 경기. 도보로 갈 수 있어. 4시간 50분. 런닝 크루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습니다. 멀진 않아요. 032 더비 시작됩니다. 울산과 120분 혈투 끝에 아쉽게 패배한 부천. 이제 코리아컵에서 만났거든요. 네, 어떻게 뭐 울산 원정 이제 호랑이 마크 울산 HD가 아니었는데 1대1 이희영 선수의 환상골. 이거는 진짜 푸스카스 줘야 돼. 이희영 선수 먼저 골 넣고 이호혁 선수가 또 자책골을 넣네. 야, 8강이면 빠꾸가 없는 건데 조현택 선수 더비라고도 했죠. 이희영 환상골로 부천이 앞서간데 이호혁 자책골로 연장까지 가더니 국태정이 아쉽게 골키퍼의 슛이 막히면서 울산이 승리. 이청용과 헤르메스 간의 비프가 있었던 경기입니다. 이청용 선수가 이제 코리아컵 이제 승부차기 골 넣더니 헤르메스 보고 조용히 하라고 쉿. 물론 이청용 선수에게 뭐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하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함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스쿼드를 보면은 울산은 로테이션 했어요. 보세요. 주전급은 아니었어. 사실. 그쵸? 싹 로테이션 했고 부천도 로테이션 했어요. 이의영 너무 좋다. 이올만 암열맨 그대요. 김규민은 이제 부천 성골 뉴스. 박하빈 선수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야, 대단하다. 멋진 승부 펼쳤고 부천과 울산은 지리적으로 멀어요. 379km. 차로 가면 4시간 정도 걸리고 버스로 가면 6시간 걸리고 기차로 가도 4시간. 그나마 제일 빠른 게 이제 비행기죠. 김포국제공항 갔다가 울산공항까지는 1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비행기로 가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장거리죠. 부천의 승리. 부천이 대단한 게 올 시즌 승격했는데 26승 15팀 격파했는데 K리그 팀을 3팀을 꺾었어. 제주, 김천, 수원FC. K리그 2 팀을 상대로는 수원 삼성을 못 꺾었네. 그래도 부천이 승격을 했단 말이에요. 옆 동네 수원 팀을 다 꺾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니 14팀이죠? 수원 삼성 못 이기고 또 어디 인천도 이겼어요.
김포를, 수비 빡센 김포를 3번 이겼다? 대단한 부분이고, 어디 못 이겼냐? 전남을 못 이겼구나. 전남처럼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을 상대로는 맥을 못 쳤다. 이제 안양을 만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챌린지, 이제 원년 멤버로서 이제 안양은 이제 1부 올라가고 안양 살아남았고, 내가 왔다 친구야! 이제는 1부에서 붙어보자. 부천의 홈에서 안양이 K리그 승격. 또 안양이 또 부천 원정에서, 부천의 홈에서 안양이 승격 확정 지어버리네. 사상 최초로 두 팀이 이제 K리그 1에서 붙습니다. 사상 첫 K리그2 우승 트로피를 들은 안양, 11년간 국권 승격을 이뤄낸 안양, 부천의 챌린지 동기 안양의 승격을 바라볼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경기인데, 동병상련의 아픔, 이제 연고 이전, 내년에는 이제 K리그1에서 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안양이 부천에서 강한 모습, 47전 12승 15무 20패면은 8승전 더 앞서선 거잖아요. 부천이 이제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스쿼드를 보시면 1년 먼저 안양이 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축 멤버들이 루페타, 박현빈은 너무 좋은 선수고, 안양도 이제 성격을, 김다솔 선수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골절로 내년에 어떻게 시즌 아웃 언제 올지 몰라요. 다른 골키퍼를 빨리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천과 안양 가깝죠. 23km, 차로 32분, 버스로 1시간 40분, 지하철로 1시간 13분. 근데 이게 쩔어. 근데 걸어가면 6시간 1분이에요. 차 있으면 빨리 가지. 크라잉넛 형님들이 얘기한 부분을 기억을 해라. 김철을 격침시키고 서서히 야심 드러내는 부천. 올 시즌 16강에서 코리아컵에서 붙었어요. 일부 김천 상대로 3대1로 털었는데, 이제 이재원, 이현식 해가지고 연장전 가서 조진우 자책골, 공민영. 근데 김천이 김민덕 퇴장으로 리드 잡은 부분도 있어요. 근데 동점골 먹고 오히려 스쿼드에 힘을 준 쪽은 김천이에요. K리그2의 저승사자인데 부천에 올라갔어요. 부천은 김천 상대로 맥 못 쳤죠. 3승 3무 12패 열세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건 진짜 쩐다. 네, 16강 이제 롯데 돌린 부분이 있는데, 롯데를 돌려도 여기가 좀 더 꽉 찬 스쿼드는 맞아. 맞죠? 항상 보세요.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부천이 이겼다. 부천에서 부천 가는 거 차로 2시간 40분, 기차로, 자전거로. 왜냐면 걸어갈 수 없잖아. 20시간 66분 난 안 가. 근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2시 경기를 하면은 조금 금요일부터 연차 쓰고 달리면은, 근데 추천을 안 해. 광주 만납니다. 광주를 올해 코리아컵 4강 2차전, 이제 어떻게 보면 코리아컵 결승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통안의 광주전 3연패의 눈물 이제는 씻을까? 4강에서 2번 져. 코리아컵 그 전에도 져. 아쉬워. 1부와 2부 리그 지략가들의 만남. 부천은 광주에게 또다시 패배 거둔 거죠. 이제 2부에서 광주는 1부였으니 3연패.
토너먼트에서 3연패. 이영민 감독이 어떻게 뭐 이정효 감독에 비해 3연패. 전리행궁 돼버리지 김천이면. 이제 이정효 감독 수원 삼성에 갑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는 같은 체급 두 감독은 다시 재회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지만은 이정효 감독이 이제 수원으로 간다 하대. 야, 그래도 부천은 광주 상대로 6승 5무 15패인데 이영민 감독 기준으로 하면 광주에 좀 강했어. 그 당시 스쿼드를 보면은 그래도 돌렸어. 부천은 광주도 돌렸어. 근데 역량 차이죠. 광주가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2024 바산이, 2025 바산이. 너무 좋아. 공격 포인트를 이렇게 할 수 있나? 히트맵 이렇게 할 수 있나? 평점? 너무 좋아. 나는 나 싸운다. 바산이 선수는 이제 어떻게 1부 리그 수원 삼성 시절도 있었지만은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부천과 함께 올라간다. 브라질로 지금 휴가를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예산도 증액됐으니까 제일 먼저 잡아야 될 선수는 바산이. 전북을 이겼네. 전북을 이겼는데 한 번은 우연, 두 번은 실력. 전북전 승률 100%입니다. 복수의 기회를 잡았던 전북이 또다시 부천에 패배를 했네. K리그 최다 우승팀 전북입니다. 지금 10회 우승했죠. 2연속 승리를 따낸 자이언트 킬링이 리그에서도 계속될지. K리그 최강팀 전북을 2년 연속 격파한 부천. 일부 무대에서 근데 이게 신기해요. 부천 대 전북 전적이 2전 2승. 미친다. 부천이 그리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2016년, 17년 2년 연속 코리아컵에서 이겼다. 그때 스쿼드를 보면은 정갑석 감독, 부천은 모르겠어요. 근데 전북은 쩐다. 애두, 김신욱, 김보경 애들. 에휴, 전북 잘해야지. 감독도 최강이네. 이제 부천도 전북 원정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이 아니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멀지 않아요? 경기도에서 자차나 버스, 원버 타고 가는 게 좀 베스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부천 팬들에게 이거 어떡하죠? 이날을 기다렸다. 이제는 K리그 1 무대에서 연고 이전의 아픔을 딛고 기어이 제주전 승리를 따낸 올해 코리아컵 3라운드 이휘영 선수의 1대0. 어떻게 보면 2020 이제 제주가 강등 당하면서 K리그2 코로나 시즌에 붙었을 때 3전 전패 무득점 했는데 5년 만에 성사된 맞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3전 사기 끝에 제주 격파. 19년 걸린 복수의 서사. 이제는 K리그 1에서 진짜 대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와, 이때도 둘 다 굴렸어요. 와,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 역사를 쓴 부천. 야, 김정민 선수, 이창민 선수, 안태현, 부천이랑 비프가 있는 선수가 안 나왔다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 부천에서
가려면 와 제일 멀죠. 562km. 옛날에도 그랬겠죠. 비행기로 4시간 14분. 쩐다. 차로도 갈 수 있어. 8시간 14분. 근데 이제 페리 항로 이제 배로 떠야 되는데 5만원 정도 요금이 나온다고 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갑석이 누구예요? 감독이에요. 대행했겠죠? 예. 부천FC 1995 개인공원 승격! 예, 했어요. 야,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 야, 부천. 근데 부천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올 시즌 이제 K리그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부천이 그리 만만한 팀이 아니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영민 감독이나 시의회나 서포터 준비해야 돼. 다 지켜내면서 K리그 1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 성적 축하하고 부천 9등 할 것 같은데 승차가 예 그런가요? 부천 아무튼 승격 축하하고 K리그 1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라! 파워축구